환매특약 등기 좀 보세요. 이 환매특약 등기는 요 등기 자체를 가지고 문제를 내진 않아요. 근데 요게 굉장히 좀 독특한 게 많아서 다른 걸 물어보면서 요게 하나씩 지문으로 들어가는데, 그러니까 전체적으로는 설명 안 드리겠고 시험 문제 자주 나오는 부분만 말씀드리는데, 우선 어쨌든 그걸 설명드리려면 환매특약이 뭔지를 알아야 된다고. 그 환매특약은 또 어디서 배우시냐면 민법의 환매 파트에서, 매매계약 파트에서 배워요. 등기는 그래서 민법을 좀 잘 하시면 돼. 어느 땐간 잘 하시겠지. 자, 환매라는 것은 말 그대로 다시 사온다는 얘기니까 팔았다는 얘기죠. 그래서 갑이라는 사람이 그냥 교과서적으로 설명하면, 자기가 돈이 급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 금매로 병한테 팔아요. 금매니까 제가 못 받았겠죠. 한 4억짜리 한 3억 정도 해서 판다. 그러니까 이렇게 팔아가지고 돈 받아서 소유권 이전 등을 해버리면 억울하죠. 그래서 나중에 이 부동산을 다시 찾아가려면 이 사람한테 다시 사야 되는데, 그럼 이 사람이 다시 팔 때 지가 3억에 샀으니까 또 3억에 팔겠어요? 아니겠지.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 매매 계약을 하면서 이 사람한테 사정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좀 급해서 너한테 좀 일단 3억에 좀 파는데 저 부동산이 나한테 굉장히 중요한 부동산이다. 그래서 너한테 꼭 다시 찾아오고 싶은데 나중에 몇 년 뒤에 네가 요때 썼던 3억하고 요때 썼던 비용 그만큼만 너한테 주고 다시 사기로 하자. 그러니까 얘가 그렇게 해라 해서 특약을 하는 거예요. 뭐 하기로 한 특약? 다시 사기로 한 특약을. 이걸 이제 환매특약이라고 그러죠. 자, 그럼 이 매매계약과 함께 이제 환매특약을 하는데 결국 계약이 두 개가 있는 거죠. 그럼 이 계약 중에 이 매매계약은 이제 주된 계약이고 환매특약이 종된 계약으로 봐요. 이제 계속 민법 얘기하는 겁니다. 그 주종관계에 있다는 것은 민법에서는 매매계약이 무효 취소되면 환매특약이 정상이라 하더라도 이것도 무효가 되는 거예요. 근데 환매특약이 무효라고 해서 매매계약이 자동으로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죠. 주종이니까. 자, 그러면서 이 환매특약이라는 계약은 반드시 매매계약과 어떻게 해야 되냐면 동시에 해야 이게 성립이 되는 거예요. 환매특약은. 그러니까 매매계약 먼저 하고 한참 있다가 요놈이 얘한테 네가 썼던 3억 그것만 주고 내가 다시 사오기로 하자. 그랬을 때 병이 그렇게 하자.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지. 자, 다시 좀 꼼꼼해 보자고요. 왜 그럴 수가 없어? 자유인데. 그렇게 할 수는 있지만 그건 환매특약이 아니라는 얘기지. 그러나 할 수 있어요. 근데 법적으로 환매특약이 성립되지는 아니고 다른 법률 행위가 돼버리는 거예요. 뭐 재매매 예약이나 이런 것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너무 하나에 치중했으면 안 돼요. 이거 아니면 이거다 이렇게들 하시면 안 된다고. 특히 민법 같은 경우는 환매특약이 아니라는 게 아니라 환매특약이 아니라는 얘기지. 그렇게 할 수는 있어요. 다시 사올 수는 있지. 자, 근데 우리가 배우려는 환매특약이라는 계약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하고 매매계약과 동시에 하라는 얘기지. 자, 이렇게 하면 이제 매매계약이 주된 계약이고, 그래서 이게 매도인, 매수인 이렇게 들어가는데 큰 문제 없고요. 돈 다 줬으니까 넘겨는 줘야죠. 소유권, 이전 등기. 그래놓고 이 사람은 이제 당장은 아니고 요 특약에서 정해놓은 기간이라는 게 있겠죠. 그 기간 내 돈 벌어서 요만큼 주고 다시 사올 수 있는 권리가 있어야 돼요. 이걸 환매권이라 한다고요. 여기부터 장난치기 시작하는데, 그럼 이 환매권은 반드시 등기를 해야 발생하나요? 등기 없이도 발생했나요? 등기를 해야 된다, 하지 않아야 된다? 등기를 해야 된다. 오늘 컨디션 아주 안 좋아. 지금 3교시 들어오면서. 자, 요게 이제 여러분들이 꼼꼼하지 못하는 게 계속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요. 등기가 필요한 것은 잘 생각해 보세요. 물권 변동일 때, 채권 변동일 때. 물권일 때 등기가 필요한 거야. 모든 권리라고 해서 다 등기가 필요한 건 아니에요. 자, 환매권이 물권인가요? 이건 채권 쪽의 일종이지. 그럼 채권은 계약했으면 발생이 되는 거지. 대표적으로 여러분들 임차권, 물권이에요, 채권이에요? 채권 임대차 계약했으면 등기해야 돼. 등기 없이도 발생해서. 없이도 그래. 그 똑같은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근데 무조건 이제 권리 들어오면 우리 등기법이니까 등기해야 된다, 등기. 그게 아니라니까. 등기가 필요한 것은 권리 중에서 뭐가? 물권이에요, 물권. 근데 이건 채권이죠? 이건 등기 없이도 발생됐어요, 안 됐어요? 됐어요. 그럼 등기 없이도 이 사람한테 다시 사올 수 있어, 없어? 있단 말이에요. 왜? 채권은 특정한 사람한테 주장할 수 있으니까. 다만 문제는 이렇게 소유권 이전을 해주고 그 다음에 몇 년 후에 요 환매권 행사할 텐데 얘가 그 사이에 자기 거니까 다른 사람한테 3억에 샀으니 4억에 다 되팔 수가 있죠. 이때가 문제가 되는 거지. 그럼 이 경우에는 얘는 계속 환매권 가지고 있지만 환매권 채권이죠. 채권은 물권과 다르게 특정한 사람한테만 주장할 수가 있다. 얘한테만 할 수 있는 거지. 얘한테는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권리는 가지고 있지만 얘한테 대항할 수가 없단 말이야. 다시 사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지. 그래서 얘 입장에서는 얘뿐만 아니라 이런 사람한테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무엇을 환매권을 주장해서 다시 사오려면 얘한테도 알리면 되겠죠. 그래서 이 환매권이 있다는 것을 저 소유권 이전 등기와 함께 뭐 해버리면 등기를 해버리면 등기를 할 때 환매권이 발생하는 게 아니고 이 환매권 등기는 등기함으로써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요력이 발생하는 거예요. 이미 발생된 환매권을. 자, 그거부터 이제 장난 좀 치는데, 그게 맨 밑에 138페이지 괄호 1번. 첫째 줄 맨 끝에, 환매권은 뭐의 일종이므로? 채권의 일종이므로, 부동산 환매 특약의 경우, 매매로 난 소유권 이전 등기와 동시에 환매권을 등기한 때에는, 그 뒤를 어떻게 장난치냐면, 등기한 때에는 그때 발생한다, 그때 취득한다 그러면 틀려요. 이미 발생된 환매권을 제3자에게 뭐 할 수 있다? 대항할 수 있는 거지. 대항은 이제 주장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이 환매권 등기 또는 다른 말로 환매 특약 등기라고 그래요. 요 등기를 이제 배우겠다는 거예요. 자, 그럼 요 등기 들어가기 전에 이제 일단 소유권 이전 등기도 있겠죠. 그럼 요 등기와 요 등기 관계부터 먼저 잡는데 이것도 하나의 특징입니다. 자, 보시면 민법을 그대로 등기부에 적어놓은 게 그게 등기라고요. 민법 내용이 그대로 등기부에 적혀져 있는데 소유권 이전 등기 원인이 뭔가요? 매매, 환매권 등기 원인이 환매 특약. 그럼 이 두 개의 계약은 어떻게 해야 돼요? 동시에 해야 이게 성립된다고 그랬죠? 그럼 이걸 원인하는 등기하고 이걸 원인하는 등기도 신청을 동시에 해주라는 거예요. 동시에 신청하지 않고 먼저 소유권 이전 등기부터 하고 나중에 환매 특약 등기 들어오면 이것도 등기할 것이 아니라서 각하 대상이 돼요. 자, 동시에 신청하는데 신청서는 등기 건수가 한 건인가요? 두 건인가요? 두 건이니까 따로 작성해서 같이 내라는 거지. 예. 그게 이 등기의 특징입니다. 139페이지 맨 꼭대기. 동그라미 1번 보시면 환매 특약 등기는 매매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와 어떻게 신청해야 돼요? 동시에 신청해야 되지만 신청 정보는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 정보와 별개